네, 자, 오늘 장 보는 남자는 삼성 디스플레이 이 증설 이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대형 LCD 패널 업체들이 LCD 생산 능력을 OLED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했었습니다. 자, 김동원 현대증권 연구원이 최근 12일자 분석 보고서에서 이러한 근거로서 첫째는 기존 LCD 기반 제품만으로는 경쟁 심화로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다. 또 성장성 한계에 직면하고 차별화된 폼팩터, 예를 들자면 폴더블 OLED 스마트폰이라든지 차량용 OLED, 그리고 투명 OLED와 곡면 OLED TV 등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 마련이 예상된다. 이런 걸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 시장 조사 기관인 위치뷰가 발표한 2월 상반월 LCD 패널 단가를 보면 TV하고요, PC 패널 가격이 공급 과잉하고 수요 부진이 겹치게 되면서 TV 쪽은 2% 하락이 나왔었고요. 또 PC 쪽도 1%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32인치 TV 패널 같은 경우는 이쪽 생산에 주력하던 중국의 BOE하고요, COST 같은 경우가 수익성이 양호한 49인치로 패널 생산을 확대하게 되면서 49에서 77인치 중대형급의 TV 패널 가격이 낙폭이 심화가 됐던 것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의 필요성을 증폭시켰던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사이즈에 있어서는 대면적 OLED 확대는 지연될 것으로 봤던 시각도 있었었고요. 그보다는 우선 이제 중소형 OLED 캐파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요. 중국의 트룰리가 4.5세대, 또 BOE가 6세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6세대 플렉시블 증설을 할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였던 것이, 이건 사실 이제 OLED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업사이드 리스크였던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급등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애플의 OLED 채택 가능성 하고요, 삼성의 8세대 화이트 OLED 투자 여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차기작부터는 OLED 디스플레이로 나올 것이라 이런 전망들이 유력한 상황에 있고요, 이미. 그리고 지난달 26일자 LG에서 공시한 거 보면 4,600억 정도 증설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던 것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TV 생산을 위한 OLED 캐파 투자 가능성인데요. 오늘 이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나왔던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자료를 인용하면서 삼성 쪽에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8세대 대형 OLED TV 생산 라인 투자를 시작할 것으로 봤고요. 본격적인 양산은 지금 예상 나오는 것으로는 내년부터 들어갈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장기로 볼 때는 OLED 시장의 이 성장 방향성이 뚜렷해 보인다라고 진단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초기 투자 이후에 OLED TV의 생산성, 수익성이 수년 내로 확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투자 규모라든지 속도는 점진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좀 약간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자 순서는 TV 쪽보다는 플렉시블 쪽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플렉시블 OLED가 제품의 확장성 측면에서 TV보다 훨씬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증권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 하반기에 제한적인 수준의 OLED TV 양산을 할 것으로 봤고요. 향후에 이제 품질이라든지 가격 차별화를 검토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에 LCD TV가 단가라든지 화질, 또 뭐 두께, 또 폼 팩터 같은 경우에서 추가로 진화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OLED TV 생산 대량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수익성 확보도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들을 했습니다. 자, 관련 투자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점검해 드리면요. 일단 세대는 8세대급입니다. 그리고 방식은 대면적 마스크 개발하고 대면적 기판용 증착 장치 개발이 용이했던 화이트 OLED도 삼성 쪽에서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품은 역시 TV 쪽이 될 것 같고요. 기판은 지금 예전 유리 기판 그대로입니다. 리지드 기판 쓴다고 나와 있고요. 그 플라스틱 아니죠. 지금 나온 얘기는. 그리고 장비 발주는 그 시점별로 봤을 때는 올해 9월 달에 한 번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년 9월 달로 또 2차 발주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누적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기준으로,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0만 제곱미터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 표는 NH 투자증권이 이제 보고서에 아침에 실어놨던 그림인데요. 잠깐 보시면 아래 파란색 실선 띠로 해서 두 개 나눠져 있는 것이 이번에 이제 나왔던 삼성 쪽의 화이트 OLED 증설 관련된 재료들입니다. 이게 이제 O2라고 표시된 부분이 이제 오더 이퀴프먼트니까요. 장비 이제 발주가 되겠는데요. 이게 실제로 2010년도 1분기에 뭐 1단계
파일럿 라인에는 들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가 되면 이제 인스톨이니까 장비가 장착이 되게 실제로 들어가게 되고 납품 자체가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내년 1분기 정도에 매스 프로덕션이니까 이제 대량 양산, 상업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2010년 3분기에, 그러니까 올해 3분기에 장비 발주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사이즈는 2200, 2500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비 들어가는 것은 2017년도 1분기 내년도에 들어갈 것 같고요. 실제로 양산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1차 발주는 지금 이 전망대로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1분기에 지금 일부는 파일럿 라인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발주가 좀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2차 발주는 3분기가 돼야 좀 더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올해 이 장비주들의 실적은 3분기 뭐 지나가면서부터 상당히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투자 전략 부분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당연히 삼성의 이 대형 OLED 투자 집행 시에 우선적으로 장비주 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지금 향후에 OLED 시장 확대 봤을 때 플렉서블이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지금 뭐 수혜주를 좀 뽑아봐 봤는데요. 현대 쪽 자료입니다. 오늘 뭐 급등하고 있는 원익 IPS는 빠져있긴 합니다만, 뭐 관련사가 테라세미콘 들어가 있고요. AP 시스템, 또 뭐 비아트론, 동아엘텍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올해 아주 뭐 급등 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AP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무려 주가가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땐 거의 70%한 두 달도 안 됐습니다만 지금 폭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28,800원이니까 60% 정도 뭐 이미 급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연간으로 보시면 고점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한 9% 정도가 이미 올라 있고요. 그리고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도 뭐 연간 흐름 봤을 때는 지금 한 28% 정도. 그리고 오늘 이제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한번 갔다 왔더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좀 밀렸었다 올라왔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좀 큰 폭이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한 14% 정도 강한 흐름세를 보여줍니다. 이쪽 섹터가 대다수 또 실적도 견조하게 좀 점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감은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보는 남자였습니다.